교재는 122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부채 진행을 할 건데 그 비유동부채는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사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을 두 개를 연결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두 가지 중에 사채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에 대한 수업을 이번 강좌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은 충당 부채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충당 부채 부분의 수업을 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나눠서 간다는 거. 그러면 사채 부분 들어가기 전에 비유동부채의 의미와 다른 얘기들 조금 더 하고요.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부채라는 부분은 자산만큼 복잡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산만큼 복잡하지 않은데 이 부분도 반드시 뭘 해주셔라. 유동에 대한 부분,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따라서 우리는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게 비유동 부채, 사채를 들어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유동 부채가 뭐냐? 그럼 항상 나오는 얘기는 이거겠죠, 여러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우리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더라. 그래서 현재 1년 이후에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1년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있다라면 이들은 모두 다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채. 그런데 여러분, 사채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 자격증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사채는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이 취업을 나가셨어요. 근데 취업을 나갔는데, 아니, 이놈의 사채는 도대체 언제 등장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 왜냐면 사채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고요.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사채를 주식회사면 다 발행은 가능해요. 왜냐면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4배까지도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 사채를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분명히 앞에서 배울 때 여러분 뭘 배웠냐면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요. 그럼 투자자와 피투자의 관점이 P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B라고 썼어요, 여러분. P, 투자, 두 사람의 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양방향에 놓고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채가 유가증권이에요. 그리고 피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로 지금 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남한테 돈 빌려오거나 내 스스로 돈을 마련하거나. 그러면 자금 조달에 남한테 돈을 빌리겠다? 그럼 사채를 발행하겠죠. 아, 우리는 우리 회사의 주인을 좀 모셔오겠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할 거고요. 자, 그 관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채라는 걸 발행했을 때 유가증권의 성격은 맞는데 투자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업무하러 가시면 사채를 정말 자격증 때문에 열심히 배웠는데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지도가 조금 있는, 브랜드가 조금 있는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한다? 이건 볼때같이 물릴걸요? 왜냐면 저는 주식하고 사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채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세요라고 해요. 왜냐면 사채는 약정된 날짜에 따박따박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주식은 실제로 그 회사가 이익이 나야만 나한테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나지 못한다라면 나한테 배당이라는 걸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다르고요. 근데 실제 그 사채들이 이 시장에서 움직일 땐 지금 대부분 금융권이 개입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발행했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볼 기회가 없는 건 비상장사들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채를 발행했을 때 투자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취업 나가선 별로 못 보는 거, 시험에서는 사랑하는 문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왜 회계급수에서까지 이 사채를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회계에서도 사채를 거론하고 있으니까 가지고는 가셔야 해요. 네. 자, 그래서 사채는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무엇하겠다, 조달하겠다. 그래서 거액의 자금을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금을 빌려오는, 그러니까 차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오고 그 증거로 발행해주는 유가증권을 우리는 사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채를 우린 뭐라고도 부른다? 회사가 발행한 사채라고 해서 회사채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비유동부채인 사채라는 것으로 개정 과목을 처리해 주시고요.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산 또는 당좌자산에 있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사채는 왜 비유동으로 얘기하느냐, 발행했을 때. 자, 이들은 만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발행을 하고 일정 기간 뒤에 투자자들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그 만기 때 갚아야 되는데 이 만기에 기간을 들어가서 봤더니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채는 1년짜리는 없는 거예요, 만기가. 기본적으로 통상 3년짜리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2년짜리도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3년, 5년 또는 10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는 발행하자마자 다 뭐가 된다? 비유동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의 관점을 발행하는 시점에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자, 사채 발행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채 발행 금액에 대한 내용은 세무급수 교재에는 사실 수록을 해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회계에서 한 번쯤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무슨 부분이냐면 저희가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발행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발행에 방법에 영향을 주는 건 사채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발행 금액은 내가 주는 이자인 액면이자와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그 결정되는 금액을 들어가서 봤더니 자,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발행 금액은 사채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사채 발행하는 날짜의 현재 시장의 이자율이라고 하는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계산이 돼서 우리는 발행 금액이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의 1,000원과 3년 뒤에 1,000원의 가치가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지 않나요? 그죠? 가치란 건 바뀌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어가면 받는 게 이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자가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너가 3년짜리 적금을 가입했어? 그러면 3년 뒤에 지금 너가 맡긴 돈에 대한 가치만큼 내가 이자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도 그것만큼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자는 약속된 이자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는 실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인정되는 이자예요. 그러면 액면과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실제 인정되는 이자,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 그러니까 유효성을 갖고 있는 이자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시장의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만기에 지급해야 될 원금의 현재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라. 그리고 너가 이 돈을 맡기면 그 부분에 이자라는 보상을 줄 건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한 현재 가치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 지급에 대한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두 개를 무엇해서 합쳐서 발행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사채에 액면 금액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액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채에 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채 증서에 이렇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그거를 액면이라고 합니다. 그 액면 금액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나온 걸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100만 원의 가치 평가를 해서 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원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자. 그거를 개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평가, 개수를 무엇해라? 곱해라.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누구한테? 투자자들한테 약속된 이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나는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여러분? 그걸 액면 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10% 주기로 했다. 그러면 요 10%가 1년치에 대한 이자겠죠. 그럼 저는 얼마를 줘야 돼요, 여러분? 10만 원의 이자를 1년 동안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액면 이자예요. 자, 그래서 그 액면 이자에 대한 우리 가치에 대한 거, 그거를 연금평가개수라고 합니다. 연금평가개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서 나온 게 미래 이자 지급액에 대한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사채가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 개수가 사채 발행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는 날짜에 시장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는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천만다행인 건 여러분 시중에 나와져 있는 우리가 실제 시험을 회계 쪽에서 여러분 시험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전산세무회계가 제일 많이 응시율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고시나 공무원들 뭐 이런 고시들 빼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1순위가 아마 그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있죠, 여러분. 그게 1순위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 시험이 2순위인가고요. 그리고 전산세무회계가 3순위예요. 그러니까 전산세무회계를 저희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신력이 가장 강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3순위인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근데 얘가 2순위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사 시험을 워낙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대부분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험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3일회계 법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에서 내고 있는 건 현가계수 계산 문제도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 문제는 현가계수 계산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난이도가 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현가계수에 대한 건 경제론에 의해서 나오는 현가계수예요. 그래서 이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R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간을 N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기간에 걸쳐서 주는 이자에 대한 가치평가까지 다 해서 우리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전산, 회계, 세무라든지 또는 AT라는 시험은 이 문제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무 1급에서 이런 문제 낸 적은 있어요. 액면 금액 얼마이고 평가계수 얼마이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우리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분기를 해봐 라고 하는 걸 세무 1급 또는 AT는 세무 2급부터 출제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그런 문제를 냈지만 우리한테 개수 계산 문제를 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은 이런 구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의 이자라는 거, 가치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발행하는 날짜에 가치평가를 해서 발행 금액이 확정이 되면 우리 만기가 도래하기까지 가치가 계속 바뀐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채 발행 금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발행 일자에 가치평가를 해서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되면 내가 발행한 날짜부터 언제까지 만기까지의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이자율은 바뀐다. 시장 이자율이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바뀐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발행 금액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발행일에 결정하면 끝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주는 이자율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되짚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액면 이자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사채 발행 기업이 지급할 이자를 약속을 하는데 그 지급할 사채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주고자 하는 이자율에 대한 걸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투자자들한테 주는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액면 이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액면 이자는 실제 지급하는 이자예요. 지급하는 이자. 그럼 결론적으로 투자자가 통장에 들어오는 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급하는 이자. 자, 이 지급하는 이자는 내가 지금 사채에 기재되어 있는 무슨 금액? 액면 금액이 있을 것이다. 또는 액면 가액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곱하기 무슨 이자율? 표시 또는 액면, 이자율. 여러분 액면이라고도 하고 표시라고도 해요. 표현되어 있다.
보여져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표시 또는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내가 지급하는 이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실제 시장에서 주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이자를 10%를 준대요. 근데 시장에 똑같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12%를 준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 사채를 구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 적금을 넣으실 거예요? 은행에 적금을 넣겠죠, 여러분? 그쵸?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12%를 주는데 내가 구태여 지금 기업한테 돈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 누가 이 사채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겠다라는 이자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주는 이자로 맞춰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2%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2% 차이만큼을 무슨 금액으로? 아, 사채에 투자하는 납입 금액에서 손을 대줘요. 납입액에서. 결론적으로 투자에 대한 금액이 무엇 될 것이다?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사채에 얼마라고 써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납입액은 1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2% 차이 때문에 나는 95만 원만 받고 너한테 10% 이자를 줄게.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받았어야 되는데 5만 원만큼은 2% 차이만큼 너한테 보상해 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만기가 되면 지금 너한테 얼마를 갚을게. 우리 100만 원을 갚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되고 95만 원이 되고 내가 만기에 투자자한테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투자자들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아요. 네,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구태여 회사가 이런 사채를 왜 발행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그럼 사채는 장기적으로요. 지금 많은 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최소 발행할 수 있는 액면에 기재되는 금액이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원부터 발행이 가능해요. 근데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최소 얼마부터 우리 금액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 10,000원부터 금액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투자가 되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유가증권의 단위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 발행할 거야. 라고 하고 투자자가 유치가 된다라면 사채를 발행하고 내가 약속된 이자만 준다라면 장기적으로 큰 돈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은행에 적금을 넣었을 때와 그리고 은행에서 무슨 뭐 돈을 빌려왔을 때 따져보시면 여러분 적금에서는 12% 이자를 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요. 12%만큼 이자를 내세요?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땐 사실 11%만큼 낼걸요? 자, 전 가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도 여러분, 은행은 돈놀이 하는 데예요. 그럼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실제 나한테 돈을 맡기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적게 줄 거고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은행은 시세 차익처럼 몇 퍼센트의 차익을 챙길 것이다? 3%의 차익을 챙기죠. 이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은행에 적금을 넣었을 때와 돈을 빌려왔을 때 이자가 실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맡기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게 주려고 하고 내가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를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야 돈놀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올 때 15%를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적금을 맡겼을 때 지금 은행이 주는 11%만 보상을 해주면 실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기업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사채를 시장에 유통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가 사실상 되더라.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는 이자가 10%여도 우리는 12%의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만큼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주는 이자가 시장의 이자보다 낮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납입 금액을 적게 받고 만기에 원금을 다 맞춰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는 다 보상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자예요. 그래서 그 이자가 유효한 이자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사채 발행 방법에 대한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심할 건 사채는 이자율에 의해서 무엇 된다? 발행 금액이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자와 시장의 이자의 차이만큼의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실 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주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액면 발행하느냐, 할인 발행하느냐, 할증 발행하느냐 얘기가 주식에서도 똑같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수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수요라는 부분과 그리고 내가 시장에 얼마만큼의 주식을 유통할 건지 공급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 형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자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형성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주식과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의 용어들이 비슷한 게 많지만 그 원리적인 건 달라요, 여러분. 원리적인 건 달라요.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액면 발행부터 볼게요, 여러분. 액면 발행. 자, 액면 발행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액면은 제가 유가증권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했어요. 액면 금액, 액면 가액은. 그러면 지금 액면에 써 있는 금액과 발행하는 금액이 무엇하다?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액면 발행이 되려면 내가 주는 액면의 이자율이 10%이고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도 몇 %이다? 10%이다. 그럼 같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액면 발행이 됩니다.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액면의 금액 10,000원과 발행의 금액도 10,000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사채를 사가는 투자자들은 나한테 10,000원을 입금을 시키고 무엇할 것이다? 우리 사채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채가 발행될 때 사채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가액과 무엇하더라? 같은 경우를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으로 기록하셔야 된다? 액면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채는 액면가액인 10,000원을 대변에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은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보통예금 받았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액면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일부분만 표시한다라면 사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고 우리는 10,000원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할증 발행을 가볼게요. 할증. 자, 할증 발행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 봤더니, 자, 우리 액면의 이자는 10%입니다. 자, 투자자들한테 약속된 날짜에 나 10%씩 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9%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 사채를 사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자, 그럼 저희도 손해를 보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시장에서 주는 이자보다 1%를 더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실제 납입받는 돈, 여러분 이 발행 금액이 사실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액면의 금액은 지금 현재 10,000원인데 발행의 금액은 지금 내가 액면 이자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발행 금액은 뭐가 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1,000원으로 발행을 합니다. 라고 가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이 사채 액면 금액보다 무엇한 경우? 큰 경우를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한다. 근데 이 할증 발행이 되는 건 시장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액면 이자율이 더 높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다. 자, 사채는 항상 액면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해변에 사채는 액면 금액 10,000원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만큼이 무엇이다? 할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할증이라는 건 요금이 더 올라가는 거. 우리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게 되면 우리 심야 요금이 붙으면 말이 빨리 달리죠, 여러분. 그럼 할증 요금이 붙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금액보다 더 커지는 걸 우리가 할증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할증은 누구 때문에 나온 것이다? 사채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할증 발행해서 우리는 무엇이 생겼다? 차이의 금액이 생겼다. 그래서 차금이 여러분, 차금이라는 건 차이의 금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채도 아니고요.
자산도 아니고요. 자본에도 못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누구랑 한 몸처럼 움직인다? 사체랑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체에 붙어 다니는 계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체에 붙어 다닌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차감입니다 라고 하는 계정 과목,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라고 하는 건 원래 있었던 본연의 금액을 깎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깎아먹는 계정들은 반대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같은 변, 사체랑 한 몸처럼 다니라고 했는데 사체랑 똑같이 대변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가산 계정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체를 무엇할 것이다?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산 또는 부가 계정입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체 할증 발행 자금은 사체를 증가시키는 부가 계정 또는 가산 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1,000원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나는 차변에 돈 받은 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 정리만 잘한다라면 차변은 받은 돈의 정리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되면 사체는 항상 액면의 금액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액면 가액이 우리 사체에 얼마로? 10,000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밑에 1,000원이라고 기록이 돼서 우리는 사채의 금액은 얼마로 보여질 것이다? 11,000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할인 발행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은요, 할인 발행이 더 많아요. 할증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할인 발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를 10%로 가정했을 때 시장에서는 더 큰 이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이자는 12%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시장의 이자율이 더 높다라면 우리는 들어오는 돈, 발행 금액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투자자가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액면의 금액이 10,000원이라면 발행의 금액은 8,000원이 될 것이다. 더 작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채 발행가액이 사채 액면 금액보다 무엇했을 때? 작았을 때 우리는 할인 발행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대변부터 정리해 볼게요. 대변의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으로 가라? 액면으로 가라. 그러면 10,000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변은 우리 발행 금액만큼 입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0원만큼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럼 2,000원이 차이가 생겼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액면보다 작은 금액,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할인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무엇하였다? 할인하였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차이의 금액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라고 쓰겠죠. 자, 그럼 차변했습니다. 차변에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00원을 쓰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금액은 누구랑 한 몸처럼? 사채랑 한 몸처럼 다녀야 돼요. 근데 사채 액면 금액은 10,000원이지만 발행은 8,000원이니까 8,000원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무엇한다? 차감시키는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의 차감 계정이 됩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공시되는 걸 보면 사채는 항상 액면이라고 했으니까 액면으로 10,000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우리 음수의 성격을 갖는 거니까 부의 성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000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채의 금액은 얼마로 바뀔 것이다? 8,000원으로 공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앞에서 진행했을 땐 여러분 자산의 차감 계정이 있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부채 차감 계정도 있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부채를 무엇하는 계정도 있다? 가산하는 계정도 있구나 라고 해서 부채에 대한 할증 발행 차금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계정도 있다라는 거. 자, 재무상태표에 공시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벌써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재는 요거만 있지만, 그러면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가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채에 여기 5천만 원은 액면가액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라면 무엇 하셔라? 이 부분은 사채의 무슨 계정이다?
차감 계정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차감이 돼서 우리는 4,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4,500만 원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채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5천만 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5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5천만 원은 액면가액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게 액면 발행이었다라면 액면가액과 장부가액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대부분 같지 않겠죠. 할인과 할증은 금액이 바뀌는 것 벌써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이라는 것과 액면 금액이 무조건 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장부 금액을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비용에 대한 걸 정리하실 땐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사채는 기본적인 수업은 한번 하고 그리고 이 장부 금액을 가지고 만기에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4,500만 원으로 장부에 보여지지만 제가 만기가 도래하면 저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갚을 때는 무슨 돈으로 갚는다? 액면가액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액면가액은 만기 상환액이 되거든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4,500만 원짜리가 만기 상환액인 5천만 원이 되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0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업은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업도 갖고 가신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은 따로 할 거고 우린 여기서 기본적으로 만기 상환하는 금액은 액면가액이야. 그리고 우리 할인이나 할증 발행이 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액면가액과 같을 수 없어. 이런 거 정도는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 여러분, 우리 사채라든지 또는 주식, 우리 사채나 주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럼 사채나 주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유가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가증권은 실질적으로 내가 발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막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뭘 해주셔야 한다.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등록도 해야 되고요. 상장사는 무조건 등록을 해요. 등록도 해야 되고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증서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증서란 부분? 그럼 이런 뭐가 나올까요? 이 증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인쇄라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인쇄비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얘는 특수인쇄입니다, 여러분. 유가증권들은 기본적인 인쇄가 아니고 특수인쇄예요.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또는 사채라든지 주식은 무엇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투자자들을 유치한다라고 해서 모집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모집 공고 내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공고할 때 우리 소위 말해서 광고비가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이런 돈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발행비,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발행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비용 처리하면 좋겠지만 비용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사채 발행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쇄비도 있고 각종 수수료도 있고 제가 아까 광고비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등록비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비용들은 어디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에서 무엇하여라? 차감하여라. 결론적으로 별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액면 발행을 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액면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액면 발행에서는 할인이나 할증 얘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액면 발행하면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 누가 등장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될 거고요. 자, 할인 발행을 한 상태예요. 할인 발행했으면 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벌써 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100원짜리를 100원에 발행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누가 나오면 발행비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채 발행비가 나 10원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로 발행한 게 된다? 90원으로 발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액면가 100원짜리를 요 자리가 액면이고요. 요 자리가 발행입니다. 우리 액면가 100원짜리를 나는 벌써 80원에 발행을 했다. 그럼 여기 이 사람은 20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던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행비 10이 등장하면 우리는 80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얼마에 발행한 게 돼요? 70원에 발행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20원에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얼마가 된다? 30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해라. 자, 가산을 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증 발행 같은 경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얼마짜리를 1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우리는 11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저희는 할증 발행 차금 10원이 있었던 상태겠죠. 자, 그런데 사채 발행비 10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1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무엇 될 것이다? 이 차감이 될 것이다. 여러분 10이었던 게 0으로 바뀌죠. 그러면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으로 인해서 무엇한다? 감소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10으로 드렸지만 발행비가 5였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10이었던 게 우리 얼마만 남아요? 우리 5만 남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 아까 할인 발행했을 때 20의 차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채 발행비가 30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에서 30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그대로 50으로 넘어가니까 크게 느끼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상태에서 30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증인 상태에서. 자, 나는 할증 발행 10이 있었는데 사채 발행비가 30이 있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증가만 되고 끝날 건데 이 경우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태가 되면 액면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는 그대로 할증 상태 유지죠. 그쵸? 이 상태는 그대로 할증이에요. 근데 30이면 여러분 10을 정리시키고도 우리는 뭐가 생겨요? 20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할증이 남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서 여러분? 할인으로 돌아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110으로 발행했던 부분에서 30을 빼면 우린 얼마가 돼요, 여러분? 80이 되니까 우리는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버린 현상이 돼요.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할증 발행했다라든지 할인 발행했다라든지 액면 발행했다라든지 그 부분에 몇 %입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발행된 금액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증 발행했던 상태가 액면의 상태로 갈 수도 있고 할인의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 다만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별도의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채 발행차금의 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채 발행차금의 처리는 우리 교재에서 물어보는 부분에 그 박스 내용 중에 시험에서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하고 가야 돼서 제가 조금 수록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할인과 할증을 빼면 사채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를 발행을 하고 우리 언제 최종 상환시까지 무엇 하셔야 된다? 정리시켜야 된다. 제가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5천만 원짜리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4,500만 원의 장부 금액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4,500이 아니라 액면가액인 5천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럼 500만 원인 할인 발행 차금을 정리시켜 주셔야 해요. 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처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종 상환시까지. 그럼 그 최종 상환시까지 그 부분 없애는 부분은 무슨 이자 가지고 해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효이자율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무엇한다? 상각한다. 그러면 상각하는 건 반대편으로 보내서 없애주고요. 금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그걸 상각이라고 하고요. 자, 환입한다. 이런 환입한다는 건 할증 발행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은 정리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입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채 장부 금액이 무엇 될 것이다?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각돈은 환입을 하고 그 금액을 우리는 상각액 또는 환입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상각액이나 환입액은 우리 어느 부분?
내가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해야 되는 사채이자. 자, 에서 무엇 해야 된다? 가감하는 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 배웠잖아요. 이거를 원리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수업을 심화로 따로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채 이자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회계 처리했을 때요. 회계 처리했을 때 무슨 부분? 이자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이 사채 이자라고 하는 건 이자를 지급했을 때 차변에 등장하는 이자 비용을 우리는 사채 이자라고 합니다. 또는 사채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사채를 할인 발행했었네요 라고 가정을 세워볼게요, 여러분. 그럼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자, 대변에는 무슨 금액? 액면 금액으로 기재해 주시고, 그래서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 10,000원에, 그리고 나는 9,000원만 돈을 받았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상각하라고 했으니까 이자를 지급할 때 우리 가지고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해서 어느 변에 대변에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애주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3년짜리면 이 행위를 3년에 걸쳐서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5년짜리면 5년에 걸쳐서 이자를 무엇할 때?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이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계산의 공식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저는 가정으로 그냥 200이라고 썼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현금 200이라는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되시는 거냐면 요거는 내가 주는 액면 이자를 말해요. 액면 이자. 자, 액면 이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거를 얘기하는 부분. 그럼 내가 주는 이자, 그럼 이거 지급하는 이자겠죠? 지급하는 이자와 상각액이 합쳐져서 우리는 사채 이자 비용으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4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여기 이자 비용 400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한다? 유효 이자율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자 비용은요. 공식을 미리 보여드리면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이 있었잖아요. 네, 사채에 장부 금액이 있었을 거고요. 그 장부 금액에 곱하기 시장에서 움직이는 유효 이자율을 무엇한다? 우리 곱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변천의 관점을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공부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회계에서 이걸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 변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지선다로. 그래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아, 그럼 분계 문제 내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세무에선 분계 문제 냅니다. 그리고 우리 8월 달에 진행했던 시험에서 이 문제도 있어요. 네, 8월 달에 진행했던 문제에서도 이 문제도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전산 세무가 기존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 얘기 또는 환입 얘기를 세무 1급에서 냈던 부분이 세무 2급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시고요. 지금 화면에 대한 부분이 멈춰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저 안 넘어가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이 화면에서 안 넘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이고요. 화면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사채 발행 차금 처리 부분에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할증입니다. 이제 지금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사채 할증에 대한 부분. 그럼 여러분 사채 할증은 실질적으로 내가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무엇했다? 발행했다. 결론 내가 주는 이자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환입의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누가요? 1,000원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할증 발행했을 때 차변에는 받은 돈을 쓰고 그리고 대변에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10,000원을 썼고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우리 1,000원이란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해라? 없애줘라. 그리고 내가 만기에 이 금액으로 무엇할 거니까? 상환할 거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기에 이 금액을 상환할 거니까 우리는 2,000원이 없어져야 10,000원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그래서 환입시켜서 없애주세요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재변에 있었던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차변에 와서 무엇 될 것이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아이고, 제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여기 현금이 200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가 얼마가 된다? 60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주는 액면 이자는 얼마가 될 거고요. 자, 일단 저는 600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600이고요. 자, 그리고 이자 비용이 얼마이다? 400이다. 라고 가정을 드렸고요. 그럼 이자 비용 400이고,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 200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맞춰지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내가 주는 액면 이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리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우리 사채 이자 비용이라는 부분에 할인 발행 차금이 무엇되는 상태가 돼요?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할증 발행이었을 때는 이자 비용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별도의 무슨 부분? 내가 주는 이자에 오히려 포함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거를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원리는 보여드려야 조금 더 글이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시험 목적상 여러분, 저 이거 내용 되게 어렵네요. 그러면 누구만 기억한다? 얘만 기억하세요. 자, 시험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내요. 사지선다 문제에서 갖고 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발행하는 방법은 이자율에 따라서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액면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발행하는 금액과 그리고 무슨 금액? 액면의 금액이 같죠, 여러분? 그럼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금액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부분? 장부에 기록하는 사채의 이자 비용의 금액은 누구랑 똑같을 것이다? 액면 이자의 금액과 무엇하다? 같아, 여러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다른 점이 등장할 일이 없고요. 자, 그리고 사채의 장부 금액은 내가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했어요. 이 얘기인 거니까 우리 사채의 장부 금액도 매번 동일하겠죠. 이자를 줄 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이 됩니다. 자, 근데 할인 발행은 지금 내가 얼마짜리를 100짜리를 90에 발행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이 상각이란 부분이 행위를 할 건데 그 상각을 했었을 때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매년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 상각액은요, 내가 주는 액면 이자와 죄송해요, 여러분. 액면 이자가 아니라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상각액은요. 상각액은 무슨 금액에 의해서 나오냐면 사채 장부 금액에 무슨 부분?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상각을 하면 우리는 100원짜리가 90원으로 발행했다. 상각하겠다는 얘기는 9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각을 하게 되면 장부 금액은 계속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장부 금액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하기 때문에 우리 상각액도 매년 무엇 될 것이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상각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채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를 곱해서 나온 부분의 원리로 움직이고 그 금액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상각액도 매년 증가한다. 그리고 사채 장부 금액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할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100원짜리를 얼마에 120원에 발행했다. 그럼 120원짜리를 나는 만기에 100원짜리로 갚아야 되니까 우리는 금액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환입을 할 때마다 사채 장부 금액은 무엇할 것이다? 매년 감소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자 비용은 무엇으로? 이자 비용은 우리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나오는데 장부 금액이 감소하니까 우리 이자 비용도 무엇할 것이다? 당연히 감소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 상각액, 우리 환입이라고 했었던 금액은 매년 무엇하더라?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앞부분에 돌아가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할증 발행 차금은요. 내가 지급하는 이자는 불변이지만 지금 이자 비용이 무엇한다?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증가해야 되겠죠, 여러분. 얘는 불변이니까요. 주는 이자는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은 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환입도 매년 무엇한다? 증가해요. 근데 대부분들 외우셔서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할인은 다 증가, 할증은 다 감소 이렇게 외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각과 환입에 대한 부분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실질적으로 매년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상 최소한 요거는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에요. 우리 교재 예제 문제 있습니다. 예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여러분, 사채 할인이든 할증이든 우리 상각 또는 환입액은 매년 무엇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증가합니다. 답은 1번으로 끝나지네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채 밑에 누가 들어온다? 할증이면 할증, 할인이면 할인. 그런데 할인은 사채가 100이면 나는 10만큼 할인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90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세 번째, 인쇄비라든지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무엇하셔라? 차감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요.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산하지 마시고요. 분계 형태를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어느 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차변에 있었죠. 그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었어요. 근데 삼각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느 변에 가야 한다? 대변에 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가야 하고요. 그럼 대변에 오고요. 그럼 대변에 등장하는 건 내가 주는 이자, 지급이자와 그리고 상각액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차변에 등장할 수 있는 건 요 상각할 때 누구밖에 없다? 이자, 비용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사채 이자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채 이자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계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한테 금액을 지금 계산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금액 계산은 지금 못 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론 문제 하나 틀린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이렇게 내용이 조금은 깊숙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 사채 부분의 문제가 너무 깊게 내는 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채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자기 자본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발행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업에 가시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들어오려면 상장사들이 아닌 회사들의 사채를 과연 내가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비상장 주식도 투자를 안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회계에서까지 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이런 내용들이 사지선다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분계 문제는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다, 우리 액면 발행했다. 그 정도의 문제 출제까지는 분계 문제로 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 비유동부채 사채는 내용이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할 부분은요. 우리 충당부채 부분으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